자, 대한민국 최상위 0.1%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마지막 전쟁터. 네, 바로 서울대 의대 입시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이슈까지 맞물려서 그야말로 역대급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비밀 코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수능 만점이면 서울대 의대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서울대는 더 이상 정답을 완벽하게 외운 시험 기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찾는 건 바로 생각하는 치유자죠. 그럼 지금부터 그 수많은 만점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지 그 비밀스러운 평가 기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최종 관문에 들어서려면 어떤 입장권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이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격일 뿐이지 합격을 보장하는 티켓은 절대 아니라는 걸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이 일반 전형이 진짜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흥미로운 건 1단계에서는 오직 수능 성적만으로 정원의 2배수를 걸러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숫자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승부는 바로 2단계, 수능과 교과평가, 그리고 면접의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수능 점수라는 게요, 다 똑같은 점수가 아니에요. 여기 서울대만의 비밀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학에 1.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국어나 탐구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랑 수학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건 그 타격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차피 최상위권에서는 국어, 탐구는 거의 다 만점이거든요. 결국 당락은 단 한 문제, 바로 수학에서 갈리게 되는 거죠. 수능에만 올인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교과평가입니다. A 고작 20점인데 라고 생각했다간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보세요. A등급 5점과 B등급 3점의 차이는 단 2점입니다. 근데 이 2점이 소수점 단위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의대 입시에서는 수능 3점짜리 문제 이상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서울대가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 팽개친 수능 만점자 안 받습니다. 딱 이겁니다. 자, 이렇게 1단계에서 숫자로 된 입장권을 겨우 손에 쥐었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지원자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관문. 바로 여기서 그 대단한 수능 만점자들도 탈락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바로 MMI, 다중 미니 면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20입니다. 20분. 이게 다른 과 면접 시간의 거의 2배거든요. 이건 그냥 시간이 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20분 동안 지원자의 생각, 가치관, 인성 아주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 PF? 패스 아니면 페일? 그럼 그냥 적당히만 하면 되겠네? 하고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이건요,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방식이에요. 예전 점수제 면접에서는 수능 점수가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줬어요. 면접을 좀 망쳐도 높은 수능 점수로 커버가 됐죠. 하지만 PF 방식은 다릅니다. 안전망이 아예 없어요. 면접관이 보기에 이 학생은 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게 수능 만점자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서든데스 게임인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산점을 더 받으려고 애쓰는 게임이 아니라 탈락하지 않기 위해 버텨내야 하는 생존 게임. 이것이 바로 서울대 의대 면접의 본질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살벌한 생존 게임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말 그대로 교수님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가 뭔지 그걸 파헤쳐 보는 거죠.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열쇠.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즉 관찰력입니다. 이건 그냥 잘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의학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환자를 어떤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이런 문자가 나왔어요. 투명성? 아니, 이게 의대 면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싶죠.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의사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자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겨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진단적 편견을 얼마나 경계하느냐 이거죠. 환자가 면막이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무슨 병이겠구나 하고 성급하게 내 머릿속 지식의 틀에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자의 고통 그 자체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태도. 서울대가 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관문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건 뭐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에요. 옳음과 또 다른 옳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답이 없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이것도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난감하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아빠 말도 맞고 아픈 아이를 먼저 배려하자는 엄마 말도 맞잖아요. 여기서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건 아빠가 맞아요 혹은 엄마가 맞아요 이런 편가르기가 절대 아닙니다. 규칙 준수라는 중요한 가치와 고통 완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중재하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바로 이런 일의 연속이거든요. 의료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개별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확신의 위험성을 아는 것, 즉 지적 겸손함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정말 섬뜩할 정도예요. 의사에게 가장 위험한 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 그게 바로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아는 능력 말이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그걸 채우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또 필요할 땐 주저없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겸손함. 이것이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실제 기출문제들을 통해 교수님들의 머릿속을 살짝 엿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서울대 의대가 원하는 생각하는 치유자가 되려면 대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든 예술작품이든 그 안에 담긴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통찰력. 둘째, 어떤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줄 단단한 윤리적 기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 즉 지적 겸손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서울대 의대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복잡한 MAY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던져온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인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